2009년 그들은 살해당했고 12년이 지난 지금도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이디와 데이비드는 버지니아주 린치버그에 있는 교회 청소년 그룹에서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알아가고 함께 보내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겼지만 대학 때까지 공식적으로 데이트를 하지는 않았죠. 두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 후 데이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또한 지역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함께 일했으며 사랑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이디와 데이비드는 함께 노래하고 기타 연주를 즐겼고 또한 스포츠와 하이킹도 즐겼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후 커플은 버지니아 공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이디는 생화학을 전공하고 있었고 의사의 조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산업 시스템 엔지니어링에 재학 중이었고 졸업 후 엔지니어가 될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밝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009년 8월 26일 데이비드는 저녁의 따뜻한 날씨를 이용하여 밖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데이비드는 룸메이트들에게 여자친구와 함께 제퍼슨 구규림에 있는 콜드웰 들판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여름 동안 교회 수련회를 통해 그 지역에 다녀왔기 때문에 그곳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여자친구인 하이디와 그곳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룸메이트들은 데이비드가 차에 기타를 싣고 하이디의 아파트 방향으로 차를 몰고 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이디는 그녀의 룸메이트들에게 데이비드가 그곳에서 불을 지피고 기타를 연주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이디의 룸메이트들은 하이디가 숙제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너무 늦게까지 밖에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친구들에게 마지막 손을 흔들고 하이디는 지갑을 움켜쥐고 서둘러 문을 나섰습니다. 콜드웰 들판은 버지니아 공대 캠퍼스에서 약 24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특히 여름에 많은 관광객이 찾았지만 편의시설이 거의 없는 매우 외딴 곳이었습니다. 숲을 가로지르는 포장도로는 없었고 심지어 휴대폰 신호는 들쑥날쑥해서 신뢰할 수 없었죠. 이곳 비포장 주차장이 데이비드가 주차했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하이디는 그날 밤 아파트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룸메이트들은 하이디가 데이비드의 아파트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하이디가 보이지 않자 룸메이트들은 하이디에게 전화를 걸게 되었지만 바로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데이비드의 룸메이트들도 그가 전날 밤 집에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 중 한 명이 하이디의 아파트에 전화를 걸어 데이비드가 하룻밤을 보냈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전화는 하이디의 친구들을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그녀들은 데이비드의 룸메이트들에게 하이드가 집에 오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고 말했죠. 그들은 데이비드의 노화된 차가 단순히 고장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고 하이드의 룸메이트들에게 커플을 찾기 위해 그 지역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의 룸메이트들은 커플을 찾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아파트를 떠나기도 전에 하이디와 데이비드가 살해되었다는 끔찍한 소식을 듣게 되었죠. 개와 산책을 하던 남성이 그날 아침 콜드웰 들판의 주차장에서 그들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지역은 휴대전화 서비스가 먹통이었기 때문에 그는 전화를 걸기 위해 1마일 떨어진 집으로 가서 신고를 하였죠. 데이비드는 운전대에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고 하이디는 도망치려 했던 것처럼 차 근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은 각각 근거리에서 총을 맞았습니다. 이 죽음은 버지니아 공대 커뮤니티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들은 누구에게도 불친절한 말을 한 적이 없는 착한 10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방식으로 살해당했는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합동 장례식에서 추도되었습니다. 하이디의 관은 데이비드 관 옆에 묻혔습니다. 그들은 결혼하고 평생 함께 보낼 계획이었으므로 함께 묻히는 것이 적절했기 때문이었죠. 장례식이 끝난 후 가족들은 살인의 책임이 있는 사람을 찾는 데 쏟게 됩니다. 데이비드의 아버지는 의사였으며 그의 동료 중 한 명이 보상금을 제공하기 위해 기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월말까지 보상 기금은 $40,000를 넘게 되었죠. 수사 초기 몽고메리 카운티 보안관은 커플이 어떻게 살해되었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을 거의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은 곧 용의자를 체포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고 대중에게 너무 많은 정보를 공개하여 수사를 위태롭게 하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두 희생자 모두 총에 맞았음을 확인했을 뿐 어떤 종류의 총이 사용되었는지, 희생자가 몇 번이나 총에 맞았는지,
말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수요일 밤 8시에서 10시 사이에 사건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지역 주민들은 수요일 밤 교회 예배에 참석했기 때문에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즈음 이동 중이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수사관들은 누군가 살인범을 지나쳤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 지역에서 특이한 차량을 본 기억이 있는지 전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콜드웰 들판 근처에는 사격장이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사격장에서 총성이 울리는 소리에 익숙했기 때문에 하이디와 데이비드를 죽인 총성을 들었지만 그 소리가 사격장에서 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매우 컸죠. 주민들 중 누구도 경찰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한 신속한 체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곧 분명해져 갔습니다. 몇 달이 흘렀고 수사의 진전은 거의 없었습니다. 10월 말까지 살인범을 체포하는데 제보에 대한 보상금은 7만 달러에 달했지만 결정적 제보는 없었고 수사는 거북이 걸음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게 되었죠. 그들은 단지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범행 1년이 지났지만 살인범의 신원이 묘연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범인이 그 외딴 지역을 잘 알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만약 거주자가 아니었다면 그 지역을 자주 방문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콜드웰 들판은 여름 주말에 꽤 붐빌 수 있지만 수사관들은 하이디와 데이비드가 살해된 날 밤 주차장이 사실상 텅 비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캠핑을 할 수 있었지만 허가증이 필요했고 그 날짜에는 아무것도 발급되지 않아서였죠. 그리고 수많은 이론이 쏟아졌습니다. 밀렵군이 실수로 데이비드를 쏘았고 목격자였던 그녀 또한 죽였다던가, 하이드를 스토킹하고 있던 누군가가 그들을 미행했고 그곳에서 죽였다던가, 아니면 하이드나 데이비드가 보지 말았어야 하는 무언가를 목격한 후 살해되었다는 것이었죠. 2012년 경찰은 추가 세부 사항을 대중에게 공개하게 됩니다. 하이디와 데이비드가 소총에 맞았다고 발표합니다. 또한 범죄 현장에서 DNA를 얻었다고 언급하였죠. 그리고 하이디의 지갑은 훔쳐갔지만 데이비드의 지갑은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2012년 기자회견에서 살인범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다시 생겼지만 사건은 곧 또다시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2019년 범죄 10주년이 다가오면서 사건의 인지도가 높아졌고 버지니아주 경찰은 사건을 새롭게 살펴보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보 제공에 대해 10만 달러의 보상금을 걸었고 이 보상을 광고하기 위해 콜드웰 들판 근처에 여러 광고판을 설치했습니다. 버지니아주 경찰은 하이드와 데이비드에 대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여전히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해 10만 달러의 보상은 여전히 제공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